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기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스포티지 풀체인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설마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이렇게 나온다고 예상했던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예상도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공개된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모습은 멋짐 그 자체였는데요. 얼핏 보면 상당히 많은 디테일들로 인하여 조잡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러한 도전적인 시도가 없다면 천편일률적인 디자인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포티지의 이러한 변화는 반갑게 맞이해주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기아 스포티지의 풀체인지 디자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전면부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가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국내외 자동차를 막론하고 이러한 디자인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치 독특한 디자인의 대명사인 프랑스나 이탈리아 차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주간 주행등과 라지에이터 그릴은 정말로 파격 그 자체인데요. 새로운 기아 로고가 적용되어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라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으며 부메랑 형태의 주간 전조등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쉐입의 DRL입니다. 설마 저렇게 나오겠어?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나와버린 것이죠. 기아의 디자인팀과 이 디자인을 승인해준 임원진 분들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걸 보면 기아가 현대자동차보다는 좀 덜 보수적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리고 기아의 아이덴티티인 타이거 노즐을 더욱 확대 해석한 타이거 페이스는 전면부 마스크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상당히 입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라지에이터 그릴의 디테일이 상당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기존 타이거 노즐의 감각을 살리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마스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확실한 디자인적 진보라고 생각되고요. 개인적으로는 K8의 디자인이나 EV6의 전면부보다 스포티지의 전면부가 가장 멋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형 스포티지와 비교해보면 이것이 진정한 풀체인지라는 걸 작정하고 보여주려 하는 듯이 유사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기아 로고까지 바꿔버렸으니 이름만 똑같고 정말 같은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칭찬받아 마땅한 그리고 소비자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장 강력한 경쟁 모델인 현대자동차 투싼과 전면부를 비교해보면 두 차량 모두 너무나 뛰어난 개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떤 차가 더 멋지고 별로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미래지향적이면서 세련된 마스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고민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신형 투싼에 적용된 헤드램프와 라지에이터 그릴이 하나로 통합된 디자인도 상당히 혁신적이었는데 스포티지는 생각지도 못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같은 집안 식구인 소렌토와 비교해보면 마치 디자인적으로는 한 5년 이상은 차이나는 듯한 갭이 느껴지는데요. 소렌토는 타깃에 맞게 전형적인 SUV의 무게감 있고 강인한 모습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면 이번 스포티지는 색다름을 추구하고 도전을 즐기는 2030 세대들에게 특히나 큰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K5가 소나타를 꺾었고 소렌토가 산타페마저도 꺾어버린 상황에서 과연 스포티지까지 투싼을 꺾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측면 실루엣을 보게 되면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전장이 길어 보이고요. 휠베이스 또한 넓어진 느낌을 받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역동적인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측면에서는 다양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플래그 타입 사이드미러가 적용되었으며 역동적으로 디자인된 투톤 휠이 눈에 띕니다. 최근 현대 기아차들이 투톤 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색다른 휠 디자인은 스포티지의 유니크함을 더욱더 배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측면부 정중앙에는 짧고 선명한 캐릭터 라인이 자리하고 있고 하단에는 뒤로 갈수록 올라가는 사이드 스커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볼륨감 있어 보이면서 차의 허리 부분을 더욱 얇게 보이는 효과를 주어서 차량을 더욱더 날렵하게 보이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라인이 떨어지는 끝부분에는 기아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소렌토와 카니발, K8에 이어 스포티지에도 적용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화려한 전면부와 측면부에 비해서 후면부는 전체적으로 힘을 좀 많이 뺀 느낌인데요. 보통 전면부에 힘을 많이 쏟으면
상대적으로 후면부는 좀 심플하게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후면부에서도 심플하지만 다양한 요소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좌우가 이어지는 통합형 테일라이트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 부분에는 따로 라이트가 점등되진 않는 듯 합니다. 그리고 히든 타입 와이퍼가 적용되어 아주 깔끔한 느낌을 안겨주고 상단과 하단부를 나눠주는 선명한 라인 또한 적용되어 위와 아래가 대비되는 느낌을 줍니다. 하단 범퍼의 형상 또한 심플한 듯 하면서도 멋을 놓치지 않는 모습이네요. 구형 스포티지와 비교해보면 하단에 위치해 있던 방향시등이 위로 올라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스포티지와 카니발 등은 방향시등이 하단에 위치해 있는데 주행 중에 후미에 있는 차량에서 식별이 잘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위로 올린 건 100번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투싼과 후면부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심플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투싼의 측면부 캐릭터 라인이 너무도 강렬해서 전반적으로 스포티지의 디자인이 무난해 보이는 느낌을 안겨줍니다. 익스테리어도 생각보다 멋져서 놀라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인테리어는 더욱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고급 세단의 인테리어라고 해도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만큼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를 하고 나타나서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스포티지의 인테리어라니. 솔직히 K5나 소나타보다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 하이테크한 느낌을 안겨주는데요. 조수석 송풍구의 저 엣지, 저는 저 부분이 너무도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둘째치고 그보다 더 시선을 끄는 건 바로 컬러 조합입니다. 요트블루 같은 컬러와 베이지 시트의 조합이라니, 이건 정말 벤츠 E클래스 카브리올레에서나 보던 그런 조합인데 이 조합을 스포티지에서 만날 수 있다니요. 물론 실제 색감은 어떨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도 매력적입니다. 사실 투싼의 인테리어도 처음 나왔을 때 전체적인 라운드형 인테리어를 통해서 너무도 감각적이었고 안정감 있는 실내 인테리어를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컬러 조합에서 스포티지에게 완전히 밀렸습니다. 미안하다 투싼아. 그리고 대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계기판과 중앙 모니터가 투싼처럼 분리된 구조보다는 스포티지처럼 붙어있는 마치 하나의 스크린처럼 보여지는 듀얼 스크린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디자인이 BMW보다 더욱 세련되고 감각적이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듀얼 스크린의 적용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스포티지에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죠. 메르세데스 벤츠에도 없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니, 무슨 삼성 TV도 아니고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 요트블루 컬러의 스티어링 휠 한번 보세요.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나 갖고 싶고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새로 적용된 기아 엠블럼은 이 차를 더욱더 모던하면서 심플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기본 메뉴들과 공조 세팅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듀얼 멀티펑션 디스플레이도 K8에 이어서 스포티지에도 적용되었는데요. K8에서 사용해보고 너무도 마음에 든 부분이었는데 이걸 스포티지에도 넣어주다니, 스포티지의 상품성 정말 어마어마해졌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컬러를 선택하고 옵션을 넣게 되면 3천만 원은 거뜬히 넘는다는 게 문제겠지만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면 또 3천 중후반은 훌쩍 넘으니까 이 정도 스펙의 스포티지를 사려면 4천만 원 정도는 넉넉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K8과 K9의 익스테리어는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스포티지는 내부와 외부 모두 다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아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디자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감탄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매력적이라고 느껴졌는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좀 너무 과했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한 판매량을 보이는 차량이라서 아마 무난함으로는 승부를 보기 쉽지 않았기에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왠지 이번에 기아가 또 한 번 사고를 제대로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티지의 실물을 기대해보면서 하루빨리 여러분들께 스포티지의 실물을 전달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꾸준히 많은 자동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